왜 설명하지 말고 질문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요, 자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왜 질문이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자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효과적인 질문 기법을 구사해야 되는지 그 기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는 효과적인 자산 승계의 설득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자산가와의 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자, 우리가 설명과 설득을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설명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설득이라는 것은 일방 통행으로는 불가능하겠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즉 상호 간의 교류에 의해서만 설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을 만나서 설명하기 위함보다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류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대화 과정에서 질문을 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좋을까요?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물어보면 상대방 고객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죠. 두 번째로는요. 고객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그리고 또 어디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객이 간절하게 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설명으로는 반응을 살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질문을 통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다 보면 고객이 좀 더 자기의 불만을 강한 욕구로 확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질문이 왜 필요한지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요. 상대방의 관심사와 불만을 파악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관심사와 불만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당연히 구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질문은 왜 하느냐? 상대방의 관심사와 불만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니즈의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기까지 효과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구사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불만,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우선순위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강한 욕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의 니즈는 처음부터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걸 바래요. 이런 걸 해주세요. 라는 형태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니즈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현재의 사사로운 불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구매는요, 현재 상태의 불만족으로부터 새로운 구매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서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요.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고객은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불만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일즈 과정에서 컨설팅이나 회사의 솔루션으로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 계속해서 대화 과정에, 상담 과정에 불러일으키게 되면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요, 불만만 늘어놓는 그러한 합리적이지 못한 상담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관련된 불만만 물어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불만을 알았다고 해서 그 불만을 해결하려고 너무 성급하게 해결안을 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한 달에 보험료 납입의 금액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워요. 불만이 있죠. 근데 이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성급하게 해결안을 제시하고 뭔가의 구매를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상태의 불만인 것뿐이지 이것을 다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욕구의 의사는 아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세 번째, 그 불만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그러한 어려움이지만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확대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해결한 욕구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면요, 그 욕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선순위까지 파악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우선순위에 맞게 해결하는, 설계하고 고객의 욕구와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지 우선순위의 파악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고객의 우선순위를 알아야지 우리는 가장 강한 욕구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를 우리는 강하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득하고 또 클로징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통해서 사사로운 불만을 캐치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성급하게 해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개발하고 확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문제점들 중에 어떤 걸 가장 우선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끔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열정을 쏟아서 고객의 욕구로 해결시켜주게 되면 효과적인 클로징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우리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우리 자산가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자산가분들은요, 쉽게 설득되지 않고요, 자기만의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 고객에 비해서 설득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자, 그러면 자산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득해야 될 겁니다. 자, 자산가의 가장 큰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자산의 귀결점이 되는 자산 승계가 바로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50%에 달하는 비싼 세금을 통해서 자산을 우리 자녀에게 넘겨야 하니까요. 자, 이러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세일즈맨들이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다 보면 자산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르게 대화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일반적인 내용의 전달이 아닌 고객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상속 증여 이야기하면은요. 자, 10년 단위로 증여하세요. 비과세 법인은 이렇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시고요.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십시오. 그리고 자산별로 증여하는 것보다 지분별로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단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많은 자산 승계 과정의 이 팁들이 그 자산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산 승계 과정 하나하나를 고객의 지금 현재의 자산의 상황, 그리고 가족의 현황,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산에 관련된 철학에 맞춰서 하나씩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단계별로 하나씩 완성해 나가려면 순서대로 질문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효과적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8번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의 리스트가 아니고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증여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요. 증여는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증여를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셨으면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얼마를 증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겟 금액을 정하셔야 되겠네요. 무엇으로 증여할 건지, 현금으로 할 건지, 부동산으로 할 건지, 주식으로 할 건지, 보험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정하는 게 그 다음 순서고요. 얼마를, 무엇을, 이게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누구에게 줄 것인가? 자녀에게만 줄 것이냐? 아니면 손자녀에게도 증여를 진행할 것이냐? 대상자를 정하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이냐? 지분으로 줄 거냐? 나누어서 줄 거냐? 한꺼번에 줄 거냐? 아니면 지분으로 나누어서 줄 거냐? 그냥 줄 거냐? 약속과 부담을 끼울 거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7번째는요. 자, 무엇을,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증여해야 되는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왜 실행하지 않는지를 여쭤보셔야 돼요. 실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증여를 실행할 수 있는 설득의 단계가 7번째예요. 마지막 8번째는 아무리 사전 증여를 효과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모든 재산을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속세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요. 설득하려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니즈라는 것은요. 사사로운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라는 부분부터 질문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불만과 문제점은 이제는 개발하고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자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자산 승계 과정에 대해서 프로세스별로 순서대로 질문하고 그 과정 속에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고요. 그 프로세스의 하나하나의 상담 과정을 통해 자산 승계 과정에 구체적인 플랜들을 하나하나 협의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